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좀의 TV의 이지원 강사입니다. 이제 원생도 거의 다 읽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220페이지에서 한두 단원 남은 것 같고요. 오늘은 15장 198페이지 목적의식, 우선순위, 그 다음에 생산성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나의 목표는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적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 프랜신 제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렇게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잡고 목적의식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생산성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 미라클 모닝에 대한 나름대로의 큰 혜택 이야기하면서 이 생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생산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관리한다라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제가 예전에 그 블로그 강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는 거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거하고 자기 개발하고 이 세 가지를 따로 만약에 컨텐츠 만드는데 1시간, 블로그 뭐 이런 수익화 하는데 1시간, 그 다음에 자기 개발하는데 뭐 공부하는데 1시간, 이렇게 3시간을 쓰는 걸 실질적으로 동시에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1시간만 쓰면 되잖아요. 각각 1시간이 자기 개발도 되고 수익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어떤 이제 글쓰기, 컨텐츠 개발도 된다면 그러면 이와 같은 논리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활동이 삶을 많이 바꿔놓는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199페이지에 가면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고 있다. 일하거나 놀거나 먹거나 자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숨 쉬거나 살아있다면 무언가를 하고 있다. 맞죠?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할 때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중요한 일만이 우리 삶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결국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하고 거기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순간 탁월한 성과가 나온다. 이야기예요. 어떤 이제 생산성에 대해서 아마 이분이 거의 정확하게 풀어놓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중요한 일만이 여러분의 생을 바꿔놓는다. 탁월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시간이 주어지는데도 어떤 이들은 돈을 많이 버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버는 돈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맞죠. 그게 사실이라면, 즉 시간이 돈이라면 시간관리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버는 돈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1년에 1만 달러짜리 시스템을 쓴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2만 달러 시스템, 5만 달러, 10만 달러, 아니면 50만 달러 시스템, 그것도 아니면 100만 달러가 넘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시스템, 여러분의 시간 시스템이 얼마짜리냐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돈 버는 걸로다가 치환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시간을 생산적으로 쓴다는 것이다 라고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과연 얼마짜리 시간이냐, 여기서 어렵게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짜리냐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시간은 과연, 예전에 한번 글을 제가 썼죠. 제시 제이의 프라이스 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머니 이러면서 돈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쓰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격표는 도대체 얼마냐. 그래서 물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성취욕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돈이 어떤 행복의 기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돈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를 바꾸는 시간 확보의 기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시간 확보의 기술,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낳는다.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확보하라. 그 시간을 보호하라. 이렇게 해서 시간 확보라는 개념을 타임 블로킹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시간 확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여기서는 빨간 걸로 제가 별을 뒀는데,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생산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해답은 무엇일까? 바로 시간 확보, 타임 블로킹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요한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 절대 부족하지 않다. 시간 확보는 시간의 일의 중심에 두는 매우 결과지향적인 방식이다. 시간을 일의 중심에 두는,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끝나도록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주어진 일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라. 햇빛은 초점을 맞출 때까지 절대로 종이를 태우지 못한다.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에너지를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에 힘을 쏟게 해준다.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시간 확보라고 하는 거. 아까 이야기한 어떻게. 그래서 사실은 미라클 모닝과 굉장히 닮아 있죠.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러면 첫 번째는 기존에 없던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시간을 잘 쓰는 것. 그죠? 우선순위를 두어서 시간을 또 걸러내는 것. 쓸데없는 시간을 안 쓰는 것. 그 다음에 시간을 압축해서 쓰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의 시간 확보의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 습관이 되도록 매일 적당한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라. 다른 프로젝트, 서류 작업, 이메일, 전화 통화, 편지, 회의, 그리고 모든 일들은 그 일이 끝난 다음에 하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주면 평생을 가장 생산적인 날들로 채울 수 있다라는 주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 확보라고 하는 것.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메모 좀 하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만큼 시간을 잘 확보를 하는지, 시간을 왜 확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이어나갑니다. 그 다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느리지만 확실히 자기만의 단 하나를 통해 조직 내에서 명성을 얻고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시간을 그렇게 쓰면 이렇게 그 하나의 조직, 그 다음에 하나의 사회, 하나의 기업에서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날에 정해둔 단 하나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다른 모든 일에 쏟아도 된다. 불필요한 다른 모든 일을 다 마치면 물론 그날 밤 잠을 푹 잘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당신을 승진시켜 주지는 않을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하죠. 어떤 시간을 쓸 거냐,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는 이론을 하나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다른 성과를 올리고 위대함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세 가지 시간을 순서에 따라 확보해보자. 다음 시간을 확보해보래요. 이 시간을. 첫 번째, 휴식 시간 확보하기. 두 번째,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 확보하기. 계획할 시간 확보하기. 이 세 가지 시간을 쓰랍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어요. 휴식 시간 확보하기가 단 하나의 일을 확보할 시간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설명을 하는 거냐면, 이걸 뭐 다 읽어드리기엔 좀 그럴 것 같고, 이 얘기예요.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자신이 여러 번의 휴가 사이사이에 틈틈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은 휴식 시간을 따로 떼어주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휴식 시간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일할 시간을 휴식 시간, 휴가 시간 사이에 일을 한다고 생각한대요. 이걸 이제 하루로 따지면 휴가를 그렇게 잡아놓기도 하고, 하루를 따지면 여러분의 휴식 시간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은 휴식 시간 사이에 하는 거죠. 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뒤집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 거죠. 정말 생각을 조금만 틀어서 조금만 바꿨는데 이 사람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휴식 시간 사이에 서브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의 시간의 효율성, 그 다음에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미리 휴식 시간을 정해두면 사실상 업무 시간을 중심으로 쉬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밌는 아이디어입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원활히 기능하려면
휴식 시간이 필수적이고 당신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쉬는 것은 일한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든 사물이든 원활히 내가 기능을 하려면 휴식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 확보하기. 단 하나의 일, 원싱. 그 다음, 그들이 매일 잡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자신과의 약속 시간이며 절대 그것을 어기는 법이 없다. 누구? 성공한 사람들은 단 하나의 일, 월에 그 일에 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에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지면 시간이 초과되든 남든 일단 그것을 끝내고 본다. 출근하여 급한 일을 처리할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정리하고 곧장 단 하나의 일로 넘어가라. 내가 추천하는 것은 하루에 4시간을 따로 떼어두는 것이다. 이 4시간 정도는 확보해야 좋답니다. 다시 말하겠다. 하루에 4시간을 따로 정해두어라. 솔직히 말해 그게 최소 권장 시간이다. 시간을 그보다 늘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혹하는 글쓰기에 스티븐 킹이 쓴 글쓰기 책이죠.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의 일정은 꽤 명확히 정해져 있다. 아침 시간은 무엇이든 새로운 일, 현재의 집필 같은 것을 하는 시간이다. 오후에는 낮잠을 자고 편지를 쓴다. 저녁은 책을 읽고 가족과 함께 보내고 텔레비전으로 레드삭스의 경기를 보고 급한 수정이나 검토를 하는 데 쓴다. 기본적으로 오전이 집필을 하는 가장 주된 시간이다. 하루에 4시간이라는 말은 스티븐 킹의 소설보다 무섭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성과를 보고도 반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스티븐 킹은 우리 시대의 가장 성공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책을 내는 작가가 아닌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누군가 한 명은 꼭 이렇게 말한다. 그거야 스티븐 킹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여기서 참 확 오더라고요.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이것 같습니다. 그가 스티븐 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스티븐 킹이 된 걸까요? 그러면 반박하고 나선 사람들도 금세 수그러들고 만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죠?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들 습관이라고 하는 것, 미라클 모닝, 책 읽는 습관. 일단 어떻게 됐든 제가 낮에 못 읽고 요새 콘텐츠를 계속 하고 책을 쓰고 있으니까 낮에 같은 경우에도 책을 짬나는 대로 계속 읽고는 있지만 아침에 이렇게 책을 읽고 여러분하고 한 10분 동안 나름대로 제가 한번 되새김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추임새를 넣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마음속에 다시 새기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하나가 나중에 계속적으로 쌓이면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새벽 3시 뭐 한 반쯤에 일어나서 10시까지 쓸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간. 이건 저에겐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시간이죠. 그러면 저도 나중에 이런 말을 들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스티븐 킹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스티븐 킹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깨우침을 마음속에 많이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본업 때문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인 작가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일단 남다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만의 단 하나의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런 뒤에 점차 안정적으로 고정된 시간을 따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팀이 고위 비서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얼마 전부터 상당한 시간을 따로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제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방해를 받았다. 수시로 이메일이 왔다는 알림이 뜨고 동료들이 들락거렸으며 다른 팀원들도 끊임없이 그녀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졸라댔다. 게다가 그 일들은 잡무가 아니라 엄연히 그녀의 본업 중 하나였다. 결국 그녀는 노트북을 빌리고 회의실을 예약해 수시로 들락거리는 사람들과 급하지 않은 요구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자 일주일도 안 되어 회사의 모든 사람은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그녀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러기까지도 한 달도 1년도 아닌 딱 일주일이 걸렸다. 회의 시간은 조정되었고 업무는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녀는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 있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왜 하나의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탁월한 성과를 경험하려면 아침에는 생산자가 되고 오후에는 관리자가 되어라. 아주 좋은 얘기인가요? 계획할 시간을 확보하기.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가 아니라 이제 아까 하나의 일을 매진하고 나서 계획을 할 시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스스로 반성도 하고 계획할 시간을 만들어라. 매주 1시간을 따로 떼어 연간 목표와 월간 목표를 검토하고 매일 10분이든 20분이든 시간을 따로 내서 그날 일주일 동안에 할 수 있는 목표들을 점검을 하고 계획을 해라. 도미노를 세우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 이 책에서 나오는 도미노를 세우는 것이다. 이 부분도 나름대로 뭐 길어지지만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읽어볼게요. 이 사인벨트라고 하는 아이작 사인벨트, 이 부분이 코미디언인가 봐요. 매일 재미있는 농담을 하나씩 만드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했다. 그는 커다란 달력을 사서 벽에 걸어놓고 새로운 농담을 지어낸 날마다 농담을 새로 지어내면 달력에다가 이렇게 X표를 쳤대요. 그래서 커다랗게 빨간 X표를 한다고 했다. 며칠이 지나면 빨간색 사슬이 생겨요. 계속 그렇게 하면 사슬이 매일 점점 더 길어지지요. 그 사슬을 보는 게 즐거워질 겁니다. 특히 몇 주 연속하게 되면요. 이때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 사실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실을 끊지 마세요.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엑셀을 치는 대신에 인스타그램을 찾았죠. 인스타그램에 매일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따로 모으는 것보다 그 인스타그램에 저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 사인벨트와 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끈기는 장거리 경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러 개의 단거리 경주다라는 말을 남기는 거죠. 이 말 좋습니다. 이 짧은 경주를 계속 가면서 사슬을 연결하면 일은 점점 더 쉬워진다. 가속도와 동기가 노력을 대신해 줄 것이다.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방해물 정리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 누군가 그 시간에 당신에게 다른 일을 시키려 한다면 확보된 시간에 이렇게 말해라. 미안하지만 그 시간은 이미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간, 다른 대안을 제시하라. 여러분의 시간을 뺏기지 말아라는 거죠. 단호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시간에 단호해라.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선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마라. 당신을 방해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게 남들이 여러분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적에서 방해할 수도 있다. 단 하나의 일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자기 자신이 니즈가 가장 극복하기 힘든 과제가 될 수도 있다. 업무를 단순화시키고 하나의 일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삶이 당장 단순해지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벙커를 지어라. 여러분은 벙커. 이것도 어디서 이거 들은 것 같아요. 읽은 것 같은데. 벙커를 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리벽으로 되어 있던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서 여러분만의 공간. 그런 것들을 만들어. 칸막이. 특히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아침 7시에 자신의 침실에서 글을 쓰는 걸로 그런 것을 엄격하게 지켰던 걸로 유명한데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우 재능 있는 경영서 전문 작가인 댄 히스는 지필에만 집중하기 위해 중고 노트북을 하나 사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모두 지우고 무선 네트워크 드라이버도 다 삭제하고 그러고 이걸 가지고 커피숍으로 갔대요. 이런 식으로 벙커를 지어라. 물자를 비축하라. 화장실을 갈 때 빼고 밖으로 나가지 않게. 참 재밌습니다. 필요한 모든 사무용품, 재료, 간식 혹은 음료 이런 것들을 벙커에 비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커피를 빼기 위해서 나가면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하루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지뢰를 찾아 없애라. 전화기를 끄고 이메일을 닫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빠져나와라.
당신이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이 관심을 100% 받을 자격이 있다. 그 다음에 도움을 구하라 라는 얘기는 당신이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래요. 시간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생각보다 크게 그 그림, 여러분을 위해서 큰 도움을 주는 것에 굉장히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따로 정해두기 위해 끊임없이 누군가와 아니면 자기 자신과 줄다기를 해야 한다면 초점 탐색 질문을 던져라. 다른 모든 일을 더 쉬워지게 혹은 불필요하게 만들 나의 시간을 보호해줄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산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 이거는 나중에 추후적으로 제가 책을 쓸 때도 활용을 해도 좋을 만큼 아주 정제되어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면서 저 역시도 열심히 화이팅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루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